이번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5 업종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실적을 잘 냈지만 우리나라 IT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IT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아직까지 IT 전략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짚어보고요. 화학주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보고요. 하루만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외국인 매도세로 엊그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어제 다시 하루 만에 반등한 거 다행이고요. 원자력 테마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론 2만 원대에 올라선 S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대표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건가요? 네, IT 주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코스닥에 상당히 많은 것이 중소형 IT로 이제 같이 분류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IT는 두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물론 가전도 있지만은요. 결국 하나의 흐름은 반도체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흔히 얘기해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일단 두 개로 딱 나뉘는데요. 일단 모두 다 지금 시장에 큰 재미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반등한 것은 디스플레이 좀 반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 보이고 있고요. 하닉스도 좀 재미난하다가 다시 좀 외국인의 매도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IT 주식은 여전히 20% 정도 이내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IT 주식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많이들 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셔야 될 것은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지금 물리신 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갖고 가셔도 되겠지만은요. 추가적인 매수로 적극적 비중을 늘리는 것은 조금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어떤 분은 반도체를 조금 더 지금부터 사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겨냥해서요.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데 저 자신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두 개밖에 없다 그런다면 저는 디스플레이 쪽을 보고 있고요. 거기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조만간 나올 결국은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에 저는 손을 약간은 들어주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을 겨냥해서 IT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쪽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쪽을 손을 들어주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워낙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LG화학이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액이 5조 213억 원이 발표가 됐고요. 영업이익이 7,188억 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모두 플러스권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LG화학이 3분기 성적을 공개했는데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인지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대신증권의 안상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분기 성적 공개를 했는데 어떠한 평가를 내놓으셨는지 궁금하고요. 4분기 이후의 전망들은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공표한 대로 한 7,788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로서는 이제 화학 부분과 IT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선방을 한 고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IT 관련 소재 쪽이 상당히 실제 안 좋을 것이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400억 정도 영업이 줄었습니다만 기존 화학 부분 쪽에서 선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3분기에 대한 뷰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약 8천억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4분기가 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LG화학의 주력 품목군들 PVC, ABS, 최근에 시장이 강하고 있는 아크릴라이트 이런 품목들이 시장이 아직 견조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화학 부분 쪽은 좀 많이 견조할 것 같습니다. IT 관련 소재 부분 쪽은 4분기 정도 말 정도 이후에 턴이 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 소재 쪽의 영업이익은 내년 1분기 정도면 조금 확연히 좀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화학주가 거의 주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님? 네.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LG화학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네, LG화학의 주가는 사실 뭐 1년이나 뭐 한 1년 반 전에 비해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기관 중심의 그 매매가 많았던 건데 최근에 이제 한 6월이나 한 7월, 8월 요 이후에 그동안 그 화학주 매매를 많이 하지 않았던 외국인들 이제 매수가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 부분은 지금 저희 TP가 45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대비 눈물 좀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할 수 있는 요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관련 소재 부분 쪽에 대한 그 시적 뷰가 금년 연말 내지 내년 1분기 이후에 지금 개선을 됐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 여력은 펀더멘털 측면을 봐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알아보겠는데요. 그동안 많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 이 반등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거다. 그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 어저께 이제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많이 예. 많이 올라다가 좀 약했다가 또 예. 다시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표현이 정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저께 사실 현대차 그룹이 올라간 것은 어떤 큰 것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현대차 그룹에서 결국 현대그룹과요. 기존의 현대그룹과 맞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의 인수전을 갖고 맞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현대건설을 인수할 경우에 얼마만큼 투자하겠다면서 청사진을 발표했고요. 그러면 현대건설과 같이 하면서 현대차 그룹이 얼마만큼 커지겠다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어저께 올라간 이유가 되겠죠. 만약에 현대차 그룹 이런 현대건설, 현대상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현대건설과 상선은 이런 쪽은 분명히 M&A 이슈에서 주가가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상당히 과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쪽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본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매매가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어떻습니까? 원자력 테마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테마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터키와의 어떤 그 원전 수주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인한 줄 임박해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결국은 이건 터키뿐만 아니겠죠. 원자력은 분명히 살아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엮여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회사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종목을 하나만 소개해드린다 그러면 네. 익숙하지 않은 주식이 하나 있을 텐데 우진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진이요? 네,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원자력 중에 계측 분야를 하는 회사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도 아마 관심주로 보시면 하나 올려놓고 다들 다른 주식만 보시는 분 많은데 이런 주식도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종목 한 가지 보겠습니다. SM인데요. 소녀시대가 신곡을 발표하는데요. 네네. 예, 장중에 2750원까지 오른다. 와, 대단하네요. 그 SM은 제가 이제 그 머니위크에 연재하는 것이 있는데 예. 7월 말인가요? 제가 그 연재를 처음에 SM 썼을 때 가격이 10,000원이었습니다. 저도 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도 SBS 컨텐츠 허브 얘기하고 뭐 엠넷미디어는 적자지만 이런 포인트가 있다 얘기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SM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일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상한가 들어간 거 있는데 그런 주식들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은요. 그런 주식은 안 살 것 같습니다. 하나도요. 왜냐면요. 일부 어저께 상한가 막판에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올라가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우리나라의 그 콘텐츠의 수많은 일부 가수를 갖고 있고 탤런트 갖고 있는 프로덕션과 미국의 회사는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가불관계에서 철저한 의뢰 회사거든요.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려면 여전히 SBS 벤처브, SM 같은 이런 주식 위주로만 하셔야 됩니다. 예. 절대 확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MTN의 이한경 전문위원이었습니다. 후에서 뵙겠습니다. 네.